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수 두 번이나 받고 살찌겠는데? 봐봐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뭐가 나왔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얘기합니다만 기출 문제는 맞추려고 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나왔었네 라는 거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매년 시험 끝나고 나면 기출 문제가 나왔던 게 또 나왔던 비율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사한 챕터, 유사한 부분.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 챕터가 나오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변형하더라도.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 말씀드립니다만, 기출문제집에 문제는 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챙겨줘야 될 기본적인 화두가 되어지는 거, 이런 걸 넣은 거고, 사실은 막 정신 쏙 빼놓게 하려면 다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몇 문제 풀다가 집에 가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말이죠. 쓰레기 문제는 다 빼버렸어요. 그쵸? 가능성 없는 거, 개연성 없는 거 없애버리고,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거 몇 개만 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도 지금 전체를 다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거는 나중에 돌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 기출문제 수업 끝나도 나중에 뭐 진도별 모의고사도 있고 계속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문제를 내가. 근데 지금 배우지도 않은 어려운 거를 말해가지고 정신사납게 하느니 몇 문제는 패스할 겁니다.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얘기할 거고. 그리고 지금 문제집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좀 특이하죠, 문제 구성이. 봐봐요. 일단은 이제 책 전체를 본다면 그 처음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고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이에 대한 부분에 해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쫙 나와요. 그래 놓고 뭐 하죠? 맨 뒤에 가서 보통 우리가 책 속의 책이라고 하죠. 책 속의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뭐만 돼 있냐면 기출 문제만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 몇 개월 있다? 그렇죠? 그때 다시 풀어보시고 지금은 요걸 풀지 마세요. 해설도 안 나와 있고 보다 보면 승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요 부분을 위주로 뭐가 된다 우리가 확인하고 수업하면서 복습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이 부분으로 했죠? 이걸로 하지 않았죠? 이걸로 하면 다 더 적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속의 책에 기출 문제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알아? 나중에 좀 공부 좀 되고 한 여름쯤 지나서 공부 좀 됐는데 주말에 뭐 할 게 없어. 뭐 이럴 때 그냥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할 게 없을 때가 없을까? 있어. 그럴 때가 뭐 추석이라든가 뭐 있다니까. 그럼 그럴 때 그냥 한번 재미삼아 그것도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 용도로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수업 듣고 해당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지. 뒤에 있는 거로. 집에 가 밤에 혹시 시간이 되면 뭐라고요? 그냥 풀어봤던 거 쫙 봤잖아. 그거를 이제 기출된 문제만 나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내가 맞출 수 있나? 기억나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야.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게 힘들면 나중에 기회 될 때 풀어봐도 된다. 뒤에 책 속의 책은 이해 가셨죠? 그렇게 이제 패턴 잡자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기출 문제 먼저 풀어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죠? 먼저 풀어오려고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뒤에 가면 결국 못 지켜 약속을. 괜히 부담 갖지 말고 수업이나 잘 듣자. 잠 충분히 자고 안 졸리게 해서 무서운 환경 만들지 말자. 어? 이게 오후에는 반드시 무서워진다니까. 맨날 눈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검은 자 위로 올라가서 막 붙어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앉아있어가지고 요즘에 그 킹덤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하여튼 간에 보시고요. 요즘에 킹덤 2 나온 거 아시죠? 어우 그 원 한 3편 봤는데 죽을 뻔해서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생기는데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내용에서 8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그림책 봅니다. 제가 얘기했죠? 1년 내내 그림책이라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림책을 봐가면서 어디 내용이 있나 없나 보면서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봅시다. 뭐 맞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그럼 뭐라 했습니까?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려고.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려고, 이용하려고, 뭐라는 거야. 다시 한번.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법률을 정하기 12문제인데 국토를 직접 계획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해서 서울시란 도시에 도시 계획을 만들어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는데 기본 계획은 뭐다? 도시를 관리 계획 만들 때 지침이 되어지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다. 그리고 종합 계획이다. 전체가 다 나오는. 그리고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보다 기본 계획에 지침받아서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려고 만드는 계획이 뭐야? 도시 관리 계획이지. 그래서 관리 계획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의해서 관리 계획을 이유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을 만들어주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하도 기지산에 올라가서 이제 알죠. 기지산에 올라 대자를 펼치면서 제안하는 거. 자는 게 아니고 기지산에 올라서 대자를 펼치고 제안하는 거. 이 얘기였고. 또 여러 도시에 걸려져 있는 길은 뭐라 불러? 우리가 광역시설이라 불러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뭘 만든다?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죠. 그리고 맨 위에 뭐도 있어요? 국가계획도 있어서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아래에 있는 계획 등은 만들어줘라. 항상 얘기하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는 지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가 되죠? 모든 거를 이와 같이 다 계획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뭐라 불러요? 개발행위 허가라고 불러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짓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건이 허가를 받게 해요. 이를 뭐라 하죠?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성 구역은 두 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 오늘 문제 보시면 알지만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정말 잘 나와요. 몇 번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골라놓은 건데도 그 문제만 아마 너네 문제는 될 거라마? 안 풀어봐서 모르죠. 봐봐요. 그래서 내용 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1번 문제 좀 봐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옆에 두세요. 덮어놓으면 안 돼. 그림책은 항상 옆에 두고 보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저는 PPT 안 써요. PPT 띄우려고 하다가 이거 띄워놓으면 졸려요. 컴컴해서. 그리고 이 나만 설명하고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나 차라리. 그렇죠? 그 얘기 오해하지 마시고. 일장일단은 있어요. 1번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요즘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15회 때 문제였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해서 만든다고 했지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기출지문 받은 거 기억나죠?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광역시에서 만드니까 여기 봐요. 여기서 만드는 뭐다? 도시계획이라는 의미는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이고 그 군에서 뭐라고요?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서는 당연히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광역시에서 만드니까.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 X구역. 1번 읽어봅시다.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전부. 나 좀 봐요. 지구단위 계획은 뭐라 했어요?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관할구역의 일부에 만든다고 나와야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전부에 만드는 관리계획 일리가 없는 거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전부나 일부가 나오면 어디를 봐라? 어디에 전부인지 어디에 일부인지를 봐야 돼. 그럼 만약에 서울시라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의 일부라고 나와야지. 이건 관할구역 얘기하는 거니까 전부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또 표정이 안 좋아.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야? 그게 서울시잖아. 그럼 서울시의 전부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디에 전부인지 일부인지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요. 전부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라 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행위 하는 자한테 부담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9페이지 오른쪽 끝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돼 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끝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라고 나와요? 9페이지 오른쪽 끝에 뭐라고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또 까먹었어. 학교 빼먹으면 안 돼. 뭐라고요?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이걸 설치하기 위해 정하는 게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거든요. 그러면 1번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 답인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동그라미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인 거죠. 거기 지정되면 뭐 설치하고?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렇죠? 답은 3번. 네 번째입니다. 국가계획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이에요? 포함된 계획이에요? 포함된 계획이죠. 우리 4대강 보와 관련된 국가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국가계획이 서울시는 관계 있잖아요. 4대강 보니까. 하지만 성남시는 4대강보 국가계획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국가계획은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8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국가계획에 대한 부분 정의를 봐보면 8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빨간 색깔 국가계획 오른쪽이란 말을 모르나 봐. 오른쪽.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 4대강 보호원은 인천시나 무슨 성남시나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럼 그런 국가계획을 성남시가 받들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와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에 4번 국가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인 거지 뭐하죠? 포함되지 않은 계획이 아닌 거죠. 그래서 X 포함되지 않은 X고요. 5번 좀 봐볼게요. 이것도 많이 오해하더라. 아까 했죠? 기반시설이 있는데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해요. 이게 봐요. 이게 뭐죠?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설치정비 개량하기 위해 사업을 해요. 걔를 우리가 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여기서 여기로 건너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번 좀 읽어봐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 을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을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을이에요. 여기 봐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어. 여기 봐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예요. 결정도 안 난 기반시설을 왜 사업을 해요? 말도 안 되지.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되면 그게 도시계획시설이고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를 설치하려고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예요. 5번은 뭐 때문에 틀린 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인 거예요. 기반시설 을이 아니고. 건너뛰면 안 돼요. 뭐가 느껴져요? 아, 확실히 오후엔 졸리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죠. 지금 한 3분 정도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지금요. 벌써부터. 근데 좀 더 지나면 제가 안 깨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져.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해 주는데 실제 시험 보러 가면 맨날 보던 문제도 표현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 같은 거야.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과목당 문제를 1000개 이상은 풀어봐야 돼요. 아무리 안 풀어봐도. 기출문제는 그 중에 가장 베이스예요. 이런 게 나왔었더라 라고 짚히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월달 특강 문제, 7월달 객관식 문제집 문제, 9월달 모의고사 문제 계속 응용과 심화를 반복하면서 이러저러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 굴르고 혼자 할래 이러지 말고 그냥 와서 듣는 게 가장 명백하고 깔끔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들으면서 복습하는 거야. 2번 봅시다. 너무 쉬워서 이걸 내가 해설을 해야 되나 싶어요.
그렇죠? 그냥 봐도 몇 번이에요, 이거? 모르겠구나. 봐봐요. 그러면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 토지 이용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은 첫 번째 줄이 키워드인 거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즉 서울시의 일부라는 이거죠. 지구 단위 계획. 이게 30회 문제였다니까. 작년 문제. 이걸 틀리고 세상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틀리는 게 이게 뭐라고요? 2번 답하시면 돼요. 이걸 또 일부 관리계. 와, 완전 어떻게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을까?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야. 정답은 2번이거든요. 이런 거 틀리면 또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완전 서비스야. 그거 아셔야 돼요. 40문제 중에서 10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냥 서비스야. 그거 틀리면 안 돼. 그걸 반드시 건져내기 우리 할 일이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2번 답은 2번이고요. 3번 봅시다. 국토계획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네요. 여기 봐. 1번부터. 1번 읽어봐요. 시작.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미쳤죠? 여기 봐요. 노란색이 뭐예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에요. 우리 서울시를 대상으로 만드는 거여야 그 도시계획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만드는 거고요. 이해갑니까? 그럼 1번 뭐가 될까요?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거죠. 얼마나 쉬워. 광역도시계획 X점. 그리고 취소선이 중간중간 거져 있으니까 보기 편하죠. 잘 만들었어 이거. 그쵸? 잘 나온 것 같아. 내 그동안 본 기출문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썼어요. 봐봐요. 두 번째 갑시다. 세상에 사실이라. 봐봐요. 그러면 봐요. 공공시설 은이에요? 도시계획시설 은이에요? 2번은 도시계획시설 은이에요. 여기 봐봐요.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하죠? 2번 지문은 공공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워킹 틀렸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 있네.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죠? 그럼 도시계획이면 어디 만들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거기? 시군구가 어디 있어? 시군구가. 법정으로 도시계획을 만드는 곳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인 거지 구청은 전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위임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의 구청 X 하시면 되겠죠. 시군은 관할구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청장은 아예 권한이 없어요. 이해갑니까? 원래 뭐다?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대한 관할구역이고, 그렇죠. 위임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당연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9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될까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봐봐.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게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그 말 기억나시죠? 계획이 나오면 두 개 기억하자. 어디에 만드는가, 규제를 무엇을 하는가죠. 그러면 규제를 가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어디에 만드는 거와 누구를 규제하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정해서 관련된 시도시군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또 복습하는 거야. 저저번 주에 배운 거 오늘 3주 동안 배운 걸 다 얘기할 거야. 2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봐봐요. 최선을 다해봐야지. 정답은 4번이에요. 몇 번? 4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답 4번. 5번이죠. 여기 봐보세요. 용도 지역이 뭐였더라? 9페이지 왼쪽 밑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죠. 9페이지 왼쪽 밑에. 그리고 또 용도 지구는 뭐예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지구를 정하는 거고, 여기 봐요. 용도 구역은 뭐죠?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려고 구역을 정하는 거라고. 용도 구역은 뭐라 했어요?
제수시도 입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럼 봐요. 3번에 5번 용도구역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아주 전체적으로 엉망진창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가셨죠? 다 틀렸어. 그죠? 오른쪽에 5번의 해설에 써있듯이 둘째 줄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정하는 게 용도 구역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5번 전반적으로 다 틀렸어요. 그리고 용도 구역을 시장 군수가 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누구예요?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회장. 그 다음에 시가화조정구역이 시도인데 뭐하죠? 예외국장. 도시자연보호구역이 시도대장.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결정권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시군도 말이 안 되고. 이해가셨죠? 이런 걸 내자로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런 거를 맞는 걸로 5번 답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참 틀리기 쉽지 않거든 이거. 봐봐요. 문제 지문들에 대한 내용들을 연습하는 거야. 정답은 몇 번? 4번. 4번 문제는 다 반복된 얘기고요. 4번은 답만 봅시다. 5번 좀 봐봐요. 5번. 이거 되게 웃긴다. 5번 읽어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못 찾겠지? 바뀌었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면 그게 도시계획시설인 거야. 여기 봐요. 무서워. 봐. 지우고 여기 봐요. 요게 뭐가 돼 있다? 이게 기반시설이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지. 이게 뭐야?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야. 그럼 뭐가 넓은 개념이야?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인 거고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했다면 그게 도시계획시설이고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걸 설치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라고. 이해가셨죠? 5번 읽어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도시계획시설 더 넓다는 거 아니야. 요 봐봐. 이거랑 이거가 입장이 바뀐 거야 지금. 이 문제 나왔을 때 못 골랐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왜냐면 그 말이 그 말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아는데 독해를 못해요. 이게 문제야. 한글을 읽었는데 독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항상 뭐를 해봐? 벤다이어 그림 이걸 그려보란 말이야.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워져. 저도 조문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면 벤다이어 그러면 그래. 이거였는데. 그 중에 뭐 이거 한다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훨씬 이해가 쉬워요. 내 말 아시겠죠? 그러면 5번은 뭐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이래야 맞는 거야.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 중 기반시설은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이래야 맞는 거죠. 앞뒤가 바뀌었어. 정답은 5번. 나머지는 됐고. 넘어가시면 5번. 요거 30회 작년 문제였어. 너무 쉬워. 읽어봐요. 용어 정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뭘까? 기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한다. 기역은 뭘까? 용도 지구. 기역은 미치겠네.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정한다고. 그래서 기역은 뭐다?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용 높이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안전, 경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다? 용도 지구가 기역번이고 니은번은 뭐예요? 용도 지역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어진다 라고 설명드리겠죠. 그러면 원조문 그대로 집어넣어서 뭐 했다? 빵꾸만 바꿔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6번 좀 봐볼게요. 6번은 뭐예요? 9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나오죠. 뭐라고요? 9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뭐라고 나온다? 도시계획 사업. 봐봐요. 그러면 시설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봤듯이 뭐가 돼 있어요?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두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진행해요. 에버바리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요거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 됐죠? 그래서 뭐가 되죠? 정비 사업, 개발 사업, 시설 사업 세 가지를 몰아볼라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에버바리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그렇죠. 슬슬 한 명씩 돌아가시고 계세요 지금. 뭐라고요?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얼마 쉬워요? 5번 답이에요. 이게 29회 때 문제였어요. 이런 걸 못 맞추면서 저 깊은 곳을 탐구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왼쪽에 5번, 6번 봐봐. 이게 문제예요? 그냥 봐도 5초도 안 걸려. 10초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로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도 많다는 거고요. 20문제가량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공법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버리세요. 그렇죠? 많이 해야 돼.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공법은 60점 맞으면 성공이야. 더 맞을 필요도 없다니까? 그렇죠? 중개사가 80점 나오는데 뭐하러 이 공법을 중개사가 80이 안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봐야 돼.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긴 한데.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문제.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그림책은 10페이지 봐보세요. 그럼 10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거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A란 도시, B란 도시, C란 도시가 있어서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도시에 걸쳐진 길이 있다. 이를 뭐라 불러 우리가?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책이 필요한 거죠.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책이 필요한 거. 이런 광역시설을 광역계획권을 정하죠. 해봐봐요. 광역계획권. 또 2주 되었더니 또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시군이 요청할 수도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의 요청. 언니 그림책 봐야 돼 지금. 그림책 몇 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페이지 안 맞는 분, 딴 거 보는 분 아주 미치겠네. 뭐라고요? 10페이지.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데 광역계획권은 요 도시에 무조건 전부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일부도 되고 전부도 돼요. 이해 가셨죠? 지구 단위 계획만 일부란 말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전부 또는 일부에 따지고 본다면.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광역계획권 정할 때 여기는 안양시, 성남시였어요. 그리고 안양시였어요. 둘 다 무슨 도? 경기도. 그럼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예요. 됐죠? 하지만 광역계획권이 뭐냐면 이렇게 해당 내용에서 서울특별시하고 다시 한번 잘 기억해봐요. 경기도, 성남시였던 거예요. 그럼 둘 이상의 어디에? 시도에 걸려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광역계획권 정하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 가셨죠? 왜냐하면 광역시장은 그냥 이름이 광역시장인 거지 여러 도시 걸려있단 말이 아니야. 이런 경우일 수밖에 없겠지. 됐죠? 그리고 광역계획권 정해주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우리는 뭐라 불러? 광역도시 계획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계획에 대한 부분에 뭐가 돼요? 수립을 해서 요 계획에 뭘 받아? 승인을 받아. 그러면 요런 경우의 계획은 누가? 관할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야. 왼쪽 밑에 보이죠? 그리고 시군이 뭐하죠? 도지사와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럴 때 도는 따로 국장에게 또 승인받으러 가는 건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뭐가 될까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그 계획은 누구에게? 국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시도가 요청한다면 국장과 공동으로 만드는 경우는 존재할 수도 있다. 라고 오른쪽 밑에 보일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도 국장이 직접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되죠? 협의하여서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건데 협의가 안 되면 가운데 밑에 단독이나 공동으로 뭐 할 수 있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당연히 조정할 때는 심의 거쳐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몇 년?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다면 왼쪽은 도지사가 직접 오른쪽은 국장이 직접 뭐가 되죠?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몇 년? 3년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면 이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제번 얘기합니다. 제발 좀 얘기하는데 지금 또 2주가 지났더니 또 새로워요. 눈빛이. 너 어서 봤는데 임마 어서 봤냐 또 이런 분위기인데 봐요.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건지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면 이건 계속 못 맞춰요. 문제 나올 때마다 광역계획권을 정하니 그러면 도지사 아니면 국장이겠네.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니 그러면 시군의 공동수립이거나 시도 공동수립이 원칙이겠네.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읽으면 한 개도 안 보인다니까? 그렇죠? 그럼 봐봐요. 문제 1번. 19페이지 문제 1번. 29회 문제야 이게. 1번 문제가 29회 문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라고 나올 거예요. 1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수는 국장도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요청 가능하다고. 광역계획권에서. 깜짝아. 두 번째. 둘 이상이 뭐라고요? 딱 그 타이밍에 뭐라고요?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며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에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 정할 수 있다. 맞지? 이건 광역계획권 지정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국가계획 나오면 따지지 말고 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에 수립이 필요한 경우라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누굴까? 국장이다. 오바. 아는 거 많어. 그 다음에 4번 읽어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해야 한다. 서술로 형평가 서술로. 광역계획권을 정해야 한다지. 서술로 뭐라고? 광역계획권 정해야 한다. 그럼 봐봐.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건 도지사 아니면 국장이야.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보는 건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걸 물어보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면 맨날 헤매는 거야. 서술로 먼저 읽으라고 했지. 그럼 앞에 게 쉬워져.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니까 시도에 걸쳤으면 국장이 해야 맞는 거야. 이해 가셨죠? 나 좀 따라해봐요. 뭐를 보라고?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건지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라는 건지를 잘 읽어봐야 안 헷갈려. 금방 알 수 있지. 그러면 4번 답이야.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해. 5번. 국시도시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기공의하여 수립하지. 어디? 11페이지 왼쪽 위에 절차. 기공의하여 수립하지. 기초조사 공청회 거쳐서 의견 청취에 수립하지. 기공의하여 수립한다. 공청회는 생략하는 조문이 없다고 했고 내가. 이해 가셨죠? 그 얘기. 그러면 1번에 5번. 국장시도시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땡큐. 공청회 주민관계 전문가. 됐습니까? 그 정도 완벽한 해설입니다. 답은 4번.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28회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는 28회 문제.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와요. 일단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그 말 기억나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이 말 기억나세요? 의심지변통. 요건 어딨냐면 10페이지 가운데 봐봐요. 정가운데. 10페이지 정가운데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 정가운데란 말을 또 몰라? 정가운데? 정가운데. 응, 거기잖아. 지정 절차. 의심지변통.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견 청취, 심의 거쳐, 지정 변경하고 통보를 해. 보이죠? 의심지변통이야.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또 못 찾는 거야? 가운데. 지정 절차, 의견 청취, 심의, 지정 변경, 통보. 보입니까? 말이 의심지변통. 그럼 문제 2번에 1번은 맞겠지. 2번은 맞겠지. 1번인가?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 보면 시도시구는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의견 들어야지. 시도시군 의회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3번 좀 읽어볼게요. 국장은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없다. 틀렸지. 여기 봐요. 시도가 요청한다면 국장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기출지문 나올 때 그림책도 여러 번 봤었어요. 그래서 국장과 시도가 공동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없다. X. 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뭐라고 나와요? 시장군수가 만들었으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겠네요. 뭐라고요? 시장군수가 만들었으면 도지사 승인을 받겠죠. 그 다음 5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야 되겠죠. 맞잖아. 기공의하여 수립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오해 말건 해당 내용에서 당연히 공청회 받아야지. 거쳐야지. 수립 변경에 대한 부분이 공청회니까.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다시 얘기해요. 10페이지 가운데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는 의심지변통이고, 그리고 11페이지 왼쪽 위에 광역도시계획 만들 때는 기공의하여서 수립 변경하는 거야. 찾았어요? 기공의하여 수립 변경하는 거고, 거기 의견 청취에 뭐라고 나와요? 시도시군 의회 및 시군의 의견들이라고 나올 거예요. 계획을 만들 때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지문이 보여요. 그렇죠? 그 얘기. 그러면 답은 2번, 답은 3번이고요. 두 팔 좀 들어보세요. 이러다가 킹덤 3 나오겠어요.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그냥 세자 할게요. 주지훈 역할로. 진짜 막 이럴 때 그런 거 한 편 보여주면은 잠이 확 깰 텐데.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서. 내가 찍어서 보여줘야 돼. 그래야 알아. 그러면 3번은 보류. 지금은 어려워요. 3번은 보류. 세모해 놓으세요. 3번은 보류해 놓으세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10년 가야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나중에 제가 기회 될 때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보류해 놓으세요. 일단 오른쪽에 4번 봅시다. 광역도시계획 설명입니다. 뭐라고 나올까?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요. 이 문제 뭐예요? 광역도시계획 물어봤네. 그럼 일단 1번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1번 질문은 뭐라고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대요. 그럼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의심지변통이야 기억나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 심의 거쳐 안 거쳐? 거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중앙이라고 나와야지. 국장이면 중앙이라고 나와야지. 지방이 아니고. 그 레벨 아시죠? 그래서 지방이 아니에요. 또 지방은 별로 안 좋죠. 살찌면. 두 번째 봐요. 그러면 도지사가 시군의 요청으로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요. 국장 승인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정답이 2번이죠. 여기 시군이 도지사와 공동으로 만들어요. 도지사가 시군이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으로 만들어요. 여긴 도가 누구예요? 승인권자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여기 도는 국장한테 따로가 승인받지 않아요. 원래 여기 도는 뭐다? 승인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복습 노트도 얘기했었어요.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변경 요청할 수 없다? 있다니까.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구는 요청할 수 있다. 아까 10페이지 왼쪽 봤었고. 4번 읽어보세요.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국장 승인 받아요? 도지사 승인 받아요? 시장 군수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죠. 계획 레벨 따져봐요. 알았죠? 이게 봐요. 시장 군수면 원래대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라인을. 그래야 이해돼요. 그래서 국장 승인 아니고 도지사 승인.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 특광, 특시, 특도시군, 관할구역 단위를 지정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봐봐. 여기 봐요. 광역계획권 잡아줄 때 그 도시의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고 노란색 전부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관할구역의 일부죠. 그거 말고는 다 전부 또는 일부예요. 한 번 더. 지구단위 계획이 뭐다? 관할구역의 일부. 그냥 일부만 얘기하지 말고 관할구역의 일부, 서울시의 일부 세트로 외우란 말이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뭐다? 관할구역 서울시의 일부, 그거 말고는 다 전부 또는 일부.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 그래서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없다 X. 정답은 2번. 요건 27회 기출 문제였어요. 27회. 그쵸? 오늘 이 문제집이 앞쪽에는 횟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뒤쪽에 책 속의 책은 횟수가 표시가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안 찾아도 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요. 5번 문제 봅시다. 5번은 26회 문제야. 내가 불러줄 거니까 필요하면 써놓든가. 26번. 광역도시계획 설명입니다. 이것도 완전 넌센스야. 1번 봐요.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동그라미 다르대. 그럼 뭐가 없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질문 시험에 나와봐. 얼마나 반가워. 아는 거 몇 개 없는데 딱 나왔잖아. 봐봐요. 여기 봐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밑에 있으니까 부합해야 돼. 그럼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 들어갈 자리인데 이 자리에다가 서울시에서 아파트 짓겠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르면 뭐가 앞서는 거? 상위 계획이 앞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 거. 됐죠? 2번 읽어봐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걔는 이름이 광역이야. 국장 아니면 도지사야. 여기 봐요. 광역계획권은 누가? 도지사 아니면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광역시장 X.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반복된 얘기.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고,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또 나왔다. 공청회 개최하라고. 그리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려면 당연히 심의는 거쳐야죠. 이해 가셨죠? 10페이지 가운데 밑에 봐봐요. 10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불협이 됐다면 가운데 맨 밑에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럴 때 가로에 써있지. 심의 거쳐 조정이라고 써있을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해당 내용 5번에 대한 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기본계획입니다. 11페이지 봅시다. 에버바리 도시기본계획. 한 번 더 기지개 피시고. 아이고 재밌어. 덩실덩실. 기억은 안 나도 기억이 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봐봐. 그럼 11페이지 봅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 같아요? 미쳤어요. 내가 미쳐서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 봅시다. 그럼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면 지침이 되어지는 계획을 먼저 만들죠. 내 가치관, 서울시의 가치관, 멘탈,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에버바리 도시 기본계획. 그럼 어디 만드는 거죠? 서울시. 어려운 말로 관할구역에.
쉽게 말하면 도시에.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데 도시기본계획 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그 문제도 나올 거야.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이잖아요. 대신 기본계획은 깊게는 안 나오지만 넓게 나와요. 지침이니까. 그래서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확인하기 쉬운 계획은 뭐냐? 그럼 그건 도시기본계획이에요. 아마 요번 달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도시기본계획은 깊진 않아도 그 도시의 대부분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도시의 특징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획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인 거예요.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해하시고. 틀린 질문은 아니야, 그게. 어쨌든 봐봐. 그럼 누가 만들어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수립을 하고 어쨌든 기본계획은 국장이나 도가 만드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어요. 내 가치관은 내 거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 오른쪽에 제일 중요한 거. 시군은 수립을 제외할 수 있어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죠? 시군은 수립을 제외할 수 있어요. 이걸 외워주는 게 중요하죠. 한번 더 해볼게요.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림책 보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수도권에 몇 페이지냐면은 11페이지. 정말 이거 가외를 해야 되겠어. 하나하나. 뭐라고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기본계획을 안 만들 수 있고, 또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곳에, 시작,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곳에 우리의 도시가 전부가 들어가 있고 A시군이 전부 들어가 있다.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기본계획 안 만들 수도 있다. 전부 모두. 시작. 전부 모두 라는 게 오른쪽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때 누구는 얘네들은 다 큰 아들이니까 따로 승인이 없고, 시군이 만들었을 때는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주라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인접한 관할에, 시작, 인접한 관할에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뭐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접한 관할에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도 관리계획도 만들 수 있다. 또 가운데 메뉴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하죠. 근데 기초조사할 때 5년 이내에 실시한 적이 있다면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안 할 수도 있다. 5년 내 실시한 경우라 한다면 가운데 위에 써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 내용들. 그럼 문제 6번 봅시다. 6번.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도시 기본계획은 이제 문제예요. 이제 22페이지 문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된다. 오케이? 두 번째 읽어봐요. 너무 쉬워. 시작. 시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해요? everybody, 계획의 수립 기준은 그냥 다 국장이 정해요. 그냥 다 국장이 정해요. 아셨죠?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요. 답은 2번. 3번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만들 때 의회 의견을 들어라 이랬고, 4번 읽어볼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다면 국장 승인 받지 않거든. 다 큰 아들은 기본계획 승인 안 받아. 시군일 때만 도의 승인 받는 거지. 그죠? 그리고 5번,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지. 여기 봐, 한 번 더. 도시계획의 범주에 들어가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해요.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의무가 없어요. 이유는? 그쵸, 긁어부스럼. 이건 기억나. 이거 하나 기억나는 게 어디야 그래도. 감사해요 진짜. 뭐라고요?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계획이라
검토 의무를 부과하진 않아요. 요게 요번 달 모의고사 1번 문제야. 답도 그거야. 그렇죠? 광역도시 계획은 타당성 검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거라 긁어부스럼이니까. 하지만 도시계획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 그래서 1번에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도시기본계획이니까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고 돼 있죠. 2번 봅시다. 기본계획입니다. 1번 완전 코미디예요. 읽어봐요. 시작.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럼 관계 전문가는 왜 모셔놨는데 그러면? 이해합니까? 우리 11페이지 가운데 위에 있듯이 공청회에 뭐라고 나와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야. 11페이지 가운데 위에 보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공청회를 거치지 무슨 관계 전문가는 그러면 왜 앉혀놨어? 봐봐, 이 말 기억나요? 주민 앉혀놓고 관계 전문가 서울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상곤 씨, 서울시 환경국장 이상곤 씨, 환경단체 이사장 이상곤 씨 다 앉아있어. 이렇게 다 전문가로. 근데 걔들은 의견을 안 물어. 앉아만 있어. 병풍이야? 되게 웃긴 건데 왜 안 웃지? 이상하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 1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 다 들어야지. 제가 수업할 때 다 했던 얘기.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X. 2번 시장 군수는 동그라미 인접한 시군의 시군수와 협의를 거쳐 인접시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인접한 관할은 봐봐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거든. 한 번 더 얘기해요. 관할구역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 이거 말고는 다 전부 또는 일부야. 이해 가셨죠?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답은 2번. 3번 읽어봐. 이거 했던 거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실행. 수도권에 시면 인구 10만 명 이하여도 기본계획 만들어야 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일 때 안 만들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내용에서 4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 내용이 다르대. 여기 봐요. 그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시작.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4번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미쳤구나. 뭐라고요? 국가계획 내용이 당연히 우선이지. 이해 가셨죠? X. 5번 또 나왔네.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달라. 그럼 도시기본계획이 왜 앞서? 광역도시계획이 앞서야지. 그렇죠? 위에 있는 게 앞서는 거라고. 답은 몇 번? 2번. 다 했어요 이제. 8번 봅시다. 21회 때 문제야 이거. 21회 때. 항상 기본계획 나오면 어쨌든 핵심은 뭔 줄 알아? 언제 기본계획을 제외할 수 있냐는 거야.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은 뭐다? 밑그림이니까 복잡하지 않으면 안 만들 수 있다. 그걸 아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야. 관리 말고 기본계획. 근데 항상 얘기했어. 도시계획 나오면 꼭 뭘 봐라? 기본을 물어보는 건지 관리를 물어보는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게 기본이야. 알았지요? 눈 힘주고 봐봐. 그러면 8번이야. 1번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는 없다. 이러면 안 돼. 예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X. 인접한 관할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할 수 있죠. 없다. X. 2번 또 나왔지.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왜 또 국장은 끌어들여? 광역도시계획이 앞선다니까. 이해 가셨죠? 여러분 봐봐요.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 나서는 거야? 왜 또 돈을 써? 쓸데없이. 상위계획이 앞선다니까. 다 돈이라니까 다. 그럼 그거 아세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경기도에서 왜 가구마다 1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다 주냐면
누가 중하위층인지를 구분하는 걸 조사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자금인데 1년 뒤에 남은 게 긴급자금이야 그게? 이해 가요? 요즘에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 말 거, 국장이 또 결정하면 시간 걸리니까 상위 계획이 앞서는 거야. 그쵸? 국장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X.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3번 읽어봐요. 매우 붙은 거. 시작. 이거 기억나죠? 기출지문 봤던 거. 이거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지문인 거예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안 만들 수 있는데 7만 명을 줬으니까 포인트는 맞잖아. 범주인지 포인트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 기억나시죠? 답은 3번. 또 나왔어. 4번. 기본 계획을 변경한다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청회는 생략 없다고. 11페이지 절차 보시면 기공의하여 수립할 때 공청회는 다 생략 안 된다고 써 있어. 이건 필수 절차야. 공청회 안 거치면 절차하자 이거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해당 내용 X. 그 다음 5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만들었으면 국장 승인을 받나? 왜 받아? 봐봐. 특광, 광역시, 특광, 특시, 특도가 만들었으면 승인 없다고. 다 큰 아들이 멘탈을 뭘 승인 받아? 이해갑니까? 그래서 X. 정답은 3번. 뭐가 느껴져요? 비슷해. 물어보는 지문들이. 나왔다면 이런 스토리야. 조금만 패턴을 바꾸는데 그걸 주의해야 돼. 봐봐. 9번 봐봐. 이거 재밌어.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정비의 조문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연결된 것은. 타당성 검토 물어본 거야 이것도. 뭐예요?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의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 등은 토지의 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했잖아. 5년 내에 했다면 또 할 필요 없다. 두 번째,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줘야 한다. 둘 다 5년, 5년. 답은 몇 번? 4번. 오빠, 생각보다 안 어렵죠? 풀린다니까? 마지막 10번.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기본계획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장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국장의 승인 X. 승인은 국장이 하고 X죠. 도시기본계획은 큰 도시는 승인이 없다고. X 했죠? 근데 뒷부분은 취소선이 잘못됐네. 뒷부분은 맞아요. 시장군수가 만들었으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죠. 뒷부분은 맞습니다. 특광이 만들었을 때 국장 승인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 가셨죠? 취소선 뒷부분 잘못됐어요. 오해하지 말고.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뭐가 앞서? 광역도시계획 우선의 정답이 2번이죠. 계속 같은 지문이야 지금 따지고 보면 이게. 그죠? 정답은 2번. 3번 봐볼까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뭐라고요? 그러면 이 계획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안을 한다는 건 뭐야? 관리계획이지 기본계획을 이유로 할 수는 없어요. 일반 국민과 관계없는 계획이니까. 그러면 10번에 3번 봐봐. 이해관계자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면 안 될 거야. 이해갑니까? 관리계획에 대한 제한이지 기본계획의 제한은 말이 안 되죠. X. 또 나왔네 4번.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만들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은근 잘 나오지 이 지문. 이 문제가 22회 때 문제야. 그러니까 계속 기출지문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공청회 생략은 없어. 5번. 타당성 검토 몇 년? 5년마다 아주 풍어를 깼네 이제 이거.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쉬었다가 관리계획부터.